현대 정신분석학 강의 첫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정신분석을 제가 ICC에서 강의한 것은 벌써 몇 년 된 것 같죠? 한 3년은 더 된 것 같은데요. 3년은 더 됐죠?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현대 정신분석학을 처음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했을 텐데 그동안 공부를 지속해 오신 분들은 현대 정신분석학 자체는 그 당시에 공부를 했지만 그걸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고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함께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정신분석학 자체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ICC에서 다시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이 현대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정신분석가 자격을 받고 그리고 논문도 현대 정신분석학을 배경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현대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론들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근간에 현대 정신분석학의 통찰이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ICC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현대 정신분석이라는 든든한 기초를 일단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학파들의 이론들을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학은 굉장히 임상적인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학 이론을 Theory of Techniqu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법 이론이에요. 보통 프로이드의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초심리학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초심리학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론들,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제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나 역동 이론 이런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터널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심리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이론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정신분석학은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건 우선 임상 상황에서 혹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 상담이나 일반 상담 영역에서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으로는 이분들 도와줄 수 없는 보드라인 레벨이나 혹은 사이카틱한 레벨 그러니까 경계선적 인격이나 혹은 정신증적 인격에 가까운 이런 레벨에 있는 분들 그래서 발달 단계가 경계선 영역이거나 사이카틱한 영역 그 정신적 영역이나 혹은 경계선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신경적 레벨이라고 하는 뉴라틱한 수준까지 가지 못한 분들을 도울 때 해석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 중심으로 합리성을 강조해서 이분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텔렉츄얼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지적 통찰을 주는 것만으로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은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혹은 우리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어떤 통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 책자를 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분들인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 가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법들을 개발을 했어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지적 통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모셔널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지적 영역, 그러니까 통찰도 지적인 통찰을 해석을 통해서 주지만 이 지적 통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컴포넌트, 정서적인 요소가 함께 실려야 그 해석 자체가 의도하는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돕지만 항상 내담자나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그 정서를 함께 살피면서 이 해석적인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현대정신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기법들은 모든 환자에게 이 기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법은 모든 레벨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일상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론이죠. 어떤 내담자는 해석적인 접근이 되니까 이분들은 현대정신분석적인 통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통찰들이나 이러한 체험들은 어떤 레벨에 있는 환자를 도울 때나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의 교육은 이모셔널 트레이닝이라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 스스로가 정서에 민감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정서를 차단하지 않고 특히 정서적인 부분을 자기 스스로 억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해야 된다는 이 능력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우리에게 인듀스 되올 때 어쩌면 이걸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코비드가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염된다는 이걸 인듀스드 필링이라고 얘기를 인듀스드 이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입된 정서들 내 정서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오염돼서 컨테미네이션이나 오염된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병리가 결국 우리의 병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어쩌면 쌍둥이가 돼버린 거죠. 저분이 앓고 있는 것을 내가 똑같은 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병을 어떤 면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떤 코비드도 백신 개발은 백신을 맞은 분은 전혀 어떤 코비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약하게나마 코비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안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듀스드 되어오는 필링들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정서들이 우리에게 유입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그 정서를 우리가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훈련된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부정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다이제스션이라 소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통찰이 생기는데 이 소화된 내용을 가지고 내담자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픽업한 이러한 정서나 어떤 사고나 어떤 판타지나 환상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데
그게 이 경우에 내가 어떤 통찰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담자가 어떤 내용의 우리가 주는 통찰이나 우리가 주는 설명이나 해석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교류를 어느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통찰이나 우리가 가진 정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가 일어나요. 절제를 통한 내담자 돕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마치 수필을 쓸 때 옛날에 수필 쓰는 분들 제가 과거에 수필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쓰는 것이다. 근데 우리 내담자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정직하게 내가 이분을 만나면서 느끼고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직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정직함은 상대방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정직하게 당신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직한 어떤 커멘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비수로 꽂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통찰이나 우리가 가진 정서를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 이게 절제 있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과정이.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발짝 한 발씩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지금 쭉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혹은 스스로의 정서를 만나면서 경험하고 있고 이웃을 도우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체험이 녹아나야 돼요. 이건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론이지만 테크닉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일반적으로 대응하는가 내가 특정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을 때 상대방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체험들이 이 수업 속에서 자유롭게 나누어지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옳은 정서나 생각들을 여기서 차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서들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소화할 능력이 어떤 분은 많고 적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하면 상대방이 상처가 받을 거니까 나 이 얘기 안 할 거야. 또 일반 다른 동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것 하찮은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생각이나 정서를 자유스럽게 나누는 이런 체험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교재 하나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 시간을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실제 임상을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의 도구로서 이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체험을 나누고 그 속에서 다른 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내 의견을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아주 자유스러운 어떤 포럼으로 앞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